이건 6단원 연습문제 풀고 그리고 7단원 한국어 목표라고 있고요. 6단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1번은 괜찮을 수가 없고 2번도 괜찮을 수가 없고 3번도 4번, 5번 5번까지 괜찮나요? 6번, 7번도 괜찮나요? 6번이요? 6번 한번 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뭐 나는 아는데 하는 친구도 있고 나는 모르는데 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개념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습 A x 빼기 A 2x 플러스 b가 x가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요, 일단 A가 1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돼? 얘가 x 빼기라는 녀석이 부동호가 그대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x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부등호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a가 0에서 1 사이가 되고, 그러면은 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게 메인이 되는 겁니다. 저 6번이요? 네. 5번 여러분도 풀겠죠? 지수함수 y는 ax, a가 1보다 크다. 자, 그래프와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은 A, y는 루트 3과 만나는 점은 A. 자, b는 4,0에 대해서 a가 OB를 지름만 내부에 있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 잠깐 생각해보죠. 우리가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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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AX가 1보다 크다가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1을 지나고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녀석이 될 거고, 얘가 어떻게 돼? Y가 루트 3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루트 3이라는 녀석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될 거고, 유전이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yes, 우리가 4,0 B라는 건 4,0의 뜻하고요. V쯤 있다라고 해봅시다. 얘를 중심으로 한 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날 수가 있겠죠. 둘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반원, 반원. 그럼 A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 y 좌표가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때 x 좌표도 2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요 값보다 작으면 되고요. 그럼 이 값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병주기까지 왔어. 좋다. 그쵸? 매우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A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A 좌표가 Y 좌표는 루트 3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AX가 루트 3일 때 그럼 X는 로그 A의 루트 3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A는 로그 A의 루트 3, 루트 3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원의 중심은 여기 아까 2,0 원의 중심 C는 2,0이다라고 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렇게 봤더니 그러면은 AC의 길이가 2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AC의 길이는요. AC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이 녀석 2 빼기 로그 A의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3의 루트를 씌운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요걸 쓰는 것보다 AC의 제곱을 쓰는 게 좋으니까 내가 2 빼기 로그 A의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3이 4보다 작다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빠르게 계산해 보면요. 로그 A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A 루트 3 플러스 플러스 4 플러스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되면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로그 A 루트 3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있어야 돼요? 1에서부터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얘가 로그 AA고요. 얘는 로그 A 루트 3이고요. 얘는 사실 로그 A의 세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딱 없다라고 하면 혹은 뭐 A라고 하면은 A가 루트 3보다 작고 A 세제곱이 루트 3보다 크다고 나오게 되겠죠. 요 녀석 따지면 A가 어떻게 돼? 6제곱근 3보다 크고 요 녀석 따지면 A가 제곱근 3보다 작다라고 여러분이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고. 좀 넘어도 되나? 다음 몇 번? 7번 괜찮나요? 8번? 9번? 7, 8, 9 오케이? 그러면 10, 11, 12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럼 13, 14, 15 11, 16이요? 11? 15, 16이요? 예. 15, 16 나쁘지 않습니다.
1번은 우선 요거를 변환하면은 로그 3의 3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a는 2가 되고요. 얘는요 2분, 얘가 2로 나오니까 2분의 1 더하기 얘도 2로 앞으로 나오니까 2분의 1의 로그 3의 3이 되니까 2분의 1에서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C는 명확한 숫자니까 요 녀석이 중요한데요. 요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면 편하냐면은 로그 이렇게 합시다. 얘를 뒤집으면 역수가 되면서 얘가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3이라는 녀석은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숫자야. 그럼 내가 로그 2분의 3분의 1이라는 건 뒤집으면은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 더해봤자 어떻게 돼? 1보다는 크고 3, 4이다가 되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A, B,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구해주시면 매우 잘 구해주신 거고 2번이 잘 포인트겠죠. 2번 보시면은 2번 보시면은 A는 로그 2의 3 B는 로그 3의 2 C는 로그 4의 8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돼? 로그 2의 3이라는 거는 1에서 2 사이 숫자죠. 왜? 얘는 로그 2의 2고 얘는 로그 2의 4니까. 자, 로그 3의 2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1보다 작겠죠? 자,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인데요. 여기 앞으로 2로 나오면 되고 여기 앞으로 3으로 나오면 되고 로그 2의 2니까 얘는 2분의 3이다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 이제는 B가 제일 작은 거 맞는데 얘랑 좀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로그 2의 3이랑 로그 2분의 3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그 2의 3 빼기 2분의 3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로그 똑같이 뭐 2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로그 2의 3 그리고 2분의 3제곱이라는 건요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실 요걸 요대로 비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3이랑 얘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두 개를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제곱해 주면은 9가 되고요. 얘를 제곱해 주면 8이 되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1보다 이 수 자체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이 크면 더 크다 해가지고 A, C, B 순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깔끔하게 되고요.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16번 잘 안 보이나요? 수아? 잘 안 보여요? 아니 뭐 굳이 안 쳐도 되는데 잘 안 보이면 뭐 그냥 손짓으로 해도 제가 알아드릴 테니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자, 혹시라도 뭐 너무 빨리 지우거나 이런 거 있으면 채팅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고요. 6-16번 보시면요 양수 AB가 1이 아닌 상태에서
로그 A의 B가 만족한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진수 조건이랑 다 갖추고 있는데 음수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로그 2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내가 3분의 1 있다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되면서 음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알 수 있냐 하면은 B가 그러면 0에서 1 사이라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B가 0에서 1 사이면은 A가 1보다 커야 되고 반대로 A가 0에서 1 사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B가 1보다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건 이 녀석이 확실하니까 내가 로그 A의 B제곱이 0보다 작다 해서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A를 취해줘도 문제가 될 건 없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B가 1보다 작네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A의 B제곱이 A보다 작다. 그러면은 A가 잠깐만요. 이게 뭐 때문에 애매할 수가 있는데 두 상황 다 맞고 둘 다 따져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황에서 제가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B가 0에서 1 사이고 A가 1보다 크다면은요, 우리가 이 상황에선 B가 1보다 작다가 성립되니까 얘가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두 번째 B가 1보다 크고 A가 0에서 1 사이라면 얘네들의 부등호가 바뀌니까 B가 1보다 커가 되면서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 비교해서 맞는 말이다가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은요. 니은은 이제 B가 B의 A제곱이 B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우리가 똑같이 이거랑 따지면 돼요. 첫 번째 B가 0에서 1 사이일 때 A가 1보다 크다가 전제 조건이고 얘네 부호가 0에서 1 사이니까 얘네 부호가 바뀌게 돼서 A가 1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두 번째 B가 1보다 크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부등호가 그대로 따라오면 되니까 A가 1보다 작다가 돼서 만족한다는 거죠. 0은 어디 갔어요? 0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C 보면요. 디귿 보시면은 B의 A제곱이 A의 B제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한 가지 상황일 때만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 발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크다라고 생각해. A가 2고 B가 2분의 1. 원래 2를 드는 게 여러분 제일 편하게 금방 됩니다. 그럼 얘는 B가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A는 2의 2분의 1 제곱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루트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레를 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이거 증명하지 않고 발레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돼? 명제에 있어서 내가 조건 P를 만족하느냐 그리고 Q를 만족하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야 된다면은 저희가 발레를 준다는 건 이 상황을 찾은 거고 이 상황이 있다는 걸 찾은 거기 때문에 항상 참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레가 있으면 그냥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번, 18번까지 뭐 괜찮나요? 그러면 저 17번 질문을 17번 주면 돼요. 17번? 네. 여러분 질문하면 할수록 천천히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상함수가 오늘 7단원을 끝내긴 할 거예요. 자, 또 1이한 양수 A, B에 대해서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A의 X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AX. 자, 얘가 로그 B의 X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B의 X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 이때 1하고 A하고 B의 대소 비교를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표. 간단하게 얘를 바꾸면 이렇게 돼요. 로그 A의 X분의 X 플러스 얘도 로그성 이용하면 로그 B의 X분의 X 플러스 이렇게 되죠. 얘는 꽝이다. 자, 그런데 그냥 이게 너무 복잡하게 있으니까 얘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C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로그 A의 C가 크다 로그 B의 C. 그리고 얘가 0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 녀석이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로그 C의 A분의 1이 로그 C의 B분의 1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 자, 굳이 C를 넣은 이유는 하나예요. C는 X에다 X 더하기 1하면 항상 뭐야? 1보다 크잖아요. 자, 뭐 우리가 삼각관계를 뒤집어 보시면은요. 얘네 두 개 뒤집는 건 이해가 되죠. 어떻게 돼? 내가 로그 C의 A가 작다 로그 C의 B보다 작다라고 뒤집을 수 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뒤집어도 양수니까 0보다 커요.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로그 C의 1이죠. 그 어떻게 돼? 1과 A와 B가 이렇게 다음 관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난 시간에 호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에 있어가지고 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호도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 예서야? 호도법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60도가 어떻게 호도법으로 바뀌면 3분의 파이였다. 이렇게 어떻게 돼?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180도, 360도 이런 각도들을 어떻게 돼? 호도법으로 바꾸면은 파이, 2파이 라디안으로 바꾸는 녀석이 호도법이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내가 이제 지수의 확장처럼 우리가 도라는 녀석을 실수 체계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꾼 녀석이었다는 게 힘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라디안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생겼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R일 때, 물론 여기가 R일 때 1 라디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L이라고 하고 각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호의 길이는 R 세타였고요. 그리고 호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얘를 변환시켜서 2분의 1 R L이라고 썼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간단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본 문제 7-1번 풀어줬나요? 풀어줬죠? 그리고서 삼각비의 정의까지 나가면서 특수각에 대해서 제가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정삼각형에서 기본적으로 왔다. 여기가 60도에 대한 삼각비고 30도에 대한 삼각비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여기 45도에 대해서 구했다라는 거에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굳이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 탄젠트가 뭔지는 뭐 예를 들어서 사인 60도가 이렇게 되고 코사인 60도가 이렇게 되고 탄젠트 60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굳이 안 알려주지 않을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 7-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고요. 제가 또 한 10시 한 40분쯤 해가지고 아니면은 7단은 좀 빨리 끝나면 7단은 끝나고 여러분 쉬는 시간 살짝 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정비하면 되고요. 자, 1번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어떻게 돼? AB의 길이가 3BC다. 그러니까 BC를 K라고 두면 얘가 3K다 라고 들 수가 있겠죠. 이때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 3개의 길이비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9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8K제곱이 돼서 여기가 2루트 2K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이 sin A라는 녀석은 저는 근데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에 대해서 외우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헷갈린다면 저는 약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인이나 코사인은 여러분이 빗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빗변은 약간 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A에서 가까운 변이랑 먼 변이 있으니까 얘를 먼 녀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이라는 거는 긴 변분의 먼 녀석의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면 3K분의 K가 돼서 3분의 2다. 코사인 A는요. 얘는 그러면 긴 거분의 가까운 녀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3K분의 2루트 2K 고로 3분의 2루트 2다.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라는 녀석은요. 그렇다면은 요렇게 되죠. 헷갈리는 친구들한테 가까운 녀석분의 긴 녀석이 되기 때문에 2루트 2분의 3이 돼서 얘는 4분의 3루트 2다라고 쓰지. 아닌가? 잠깐만요. 3이 왜 나와? 1이 나와야죠. 이렇게 돼서 4분의 루트 2. 3이 왜 나와? 요거분의 요건데 이상했어요. 그 실제로 쓰는 사람 애들은 보긴 했는데 효용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외워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보통 안 외우거든요. 모든 걸
외우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외워져 있겠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려고 저런 얘기를 했고요. 자, 2번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탄젠트 15도를 구하고 사인 15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요 녀석에 대해서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사인이라는 건 내가 이 빗변을 구하고 이 AD의 길이를 구하면은 사인 15도를 구할 수가 있고, 이거 어떻게 돼? 빗변을 구하고 얘를 구하면 사인 15도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어차피 삼각함수라는 건 비율이기 때문에 내가 요 녀석을 더 크게 놔도 값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율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가 1이다 라고 정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건 좀 수학적으로 너무 없어 보이니까 여기를 K다 라고 둘 건데,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라면 2K, AC를 2K로 줄 겁니다. 그러면 AD의 길이가 구해지는데요. 뭐 중학교에서 상급비 하는 수준이면 여러분 바로 눈치챌 수가 있는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내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2K분의 AD가 A가 된다. 그리고 여기 K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CD의 길이는 어떻게 돼? 루트 3K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2대 1 때 루트 3이다라고 외운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림은 얘가 더 길어 보이지만 실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30도 있는 쪽이 루트 3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기하적인 특성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150도고요. 여기가 15도가 되니까 A, B, C라는 녀석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러니까 BC의 길이가 AC의 길이가 같으니까 2K다. 자, 그러면요 이제 조금 귀찮아지는데요. 내가 BD의 길이가 얘네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 플러스 루트 3K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가 K였죠. 그럼 어떻게 돼? 빗변은 두 개 제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랑 마찬가지니까 빗변부터 구해보면은 내가 7 플러스 4 루트 3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8 플러스 4 루트 3 K 제곱이 루트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곱이 되어 하는데 얘는 루트 2랑 루트 6이랑 제곱한 녀석이에요. 얘가 루트 2, 6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다라고 여러분이 제곱근을 알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A, B의 길이를 루트 6 플러스 루트 2 K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났죠? 잠깐만, 여기 끝났나? 여기도 끝났네요. 어차피 이거 지웠으니까 사인 15도라는 녀석은요, 제가 빗변의 길이를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를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우리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유리화 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루트 6 빼기 루트 2 곱할 거고 루트 6 빼기 루트 2 곱할 거니까 어차피 남는 건 여기에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가 남을 거고요. 그 탄젠트 15도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요 아래 길 2 플러스 루트 3K분의 또 여기 1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내가 2 빼기 루트 3 곱하면은 분모가 1이 돼서 2 빼기 루트 3이다.
물론 여러분 이 값을 외워주면 쓸 일이 언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각에는 굳이 외워둘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게 여기서 주는 메인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함수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렵습니다. 상함수는 그래서 제가 1 테스트 문제 최대한 근데 오늘도 지수, 부등식, 방정식,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부등식, 지구, 방정식, 부등식, 요 방식인데 최대한 쉽게 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특강이라도 이렇게 하루에 한 단어씩 나가는 거는 원래 내가 맨날 하는 짓이긴 한데 이 짓을 했을 때 살아남는 인간은 많이 보지 못했어. 가끔 있긴 합니다. 사실 특강이 되게 가혹한 환경인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규 시간에 고등학생도 한 번에 한 단원씩 빼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거의 한 번에 한 단원씩 빼고 있는 걸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빡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각형에서는요, 각형에서는 여기가 30도로 정해져 있으면 얘가 어떻게 돼? 이변 없이 30도가 됩니다. 왜? 이 도형 자체가 120도가 되면 다른 도형이 되고 180도가 되면 다른 도형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각이라는 도형을 보면은요, 우리가 요걸 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침반 지도 혹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기를 내가 30도라고 표시를 했을 때 사실 이 30도라는 녀석하고요, 내가 이 선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한 바퀴 돌아서 390도하고 가르치는 방향 자체는 어떻게 돼?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바퀴를 돌아서 750도가 돼도 우리가 가르치는 방향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일반 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2파이를 더한다, 360도를 더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향을 놓고 보면은요, 어떻게 돼? 이 30도가 가리치는 각도가 사실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이 선을 어떻게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통 X축으로 씁니다. X축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얘기했던 아까 시작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선이 바로 시초선. 그러면은 가르치는 방향에 대한 선이 있겠죠. 이 가르치는 방향에 대한 반직선은 이제 우리가 동경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돼? 동경이 나타내는 요 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 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돼? 반식의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양의 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플러스 30도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30도만큼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30도다라고 하면 1로 간 거다. 즉 어떻게 돼? 시계 방향으로 가는 녀석이 음해각. 여기 시초선 기준하고 옆에 뭐라고 쓰인 거야? 시초선 기준이 되는 선 X축을 보통 시초선으로 삼는다. X축 이쪽 방향, 양의 방향. 원래 제가 이렇게 글씨를 안 쓰고 원래 글씨를 막 이렇게 쓰는 편인데 대분수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알아보긴 편한데 이러면 수학 못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러면 좀 더 잘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X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쓰는 분이 있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애들이 이러면 X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러면 너무 날려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좀 귀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글씨에 막 바꾸고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알아보기 힘든 건 미안하게 생각드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초선, 동경, 일반각, 양의 방향, 응의 방향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일반각의 표기법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각을 이제 세타다라고 내가 여기 시초선 동경에 가서 표현을 할 때 이 세타라는 게 한 번에 한 바퀴가 될 수도 있고 두 바퀴가 될 수도 있고 세 바퀴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내가 일반 각을 표현하면은 여기 뭐 x, o, p 각 x, o, p라는 녀석은 이제부터 세타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냥 세타가 아니라 한 바퀴를 돌면은 360도를 더해주고 두 바퀴를 돌면 720도를 곱해주고 그러면 360도에다가 내가 n이라는 정수를 곱해준 녀석 나왔다. 자 그럼 n은 정수인데요. 무슨 0 되나요? 0 되면 세타잖아요. 마이너스 1 되나요? 자 30도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30도가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330도만큼 갔다라는 거니까 30도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이 의미하는 녀석하고 동경, 그러니까 이 선 자체가 의미하는 걸 뜻하는 거니까 이 각도가 아니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330도가 의미하는 동경이 여기가 되고 요 30도라는 녀석이 여기서 동경하는 동경도 여기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같은 녀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동경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삼다라는 게 특징적이라는 거죠. 요거 라디안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2n파이 플러스 세타. 그때 이것도 라디안 이것도 라디안이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각을 그러니까 얘는 왜 일반각을 표기했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사실은 직각삼각형에서 되게 다를 건데 30도도 있고 이 실수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거죠. 왜냐면은 원의 세계는 우리가 도형의 세계는 360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720도라는 건 사실 두 바퀴를 나타낸 건데 얘는 어떤 도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형 이상학적인 두 바퀴라는 거는 도형이 아니라는 거죠. 두 바퀴 돈 도형은 물론 입체적으로 만들면 있긴 한데 우리가 표면에서 불가능한 거니까 실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사분면에 대해서 정의를 할 겁니다.
이게 사전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 중요한데 한 번에 다 들어가면 다 이해하기 힘들고 다 피곤하고 다 어지럽고 그런 느낌이다. 자, 이 4분면에 가기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삼각함수로 확장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평면 좌표가 있고요. 내가 보통 이 선을 시초선으로 삼다고 했어요. 여기가 거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경이 뭐 이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동경이 요런 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각이 이렇게 세타 1 그리고 여기 각이 이렇게 세타 2 그리고 각이 이렇게 세타 3 이렇게 가면서 이 녀석은요 1사분면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있는 각이 2사분면의 각이다. 여기 보면 3사분면의 각이 될 거고 여기 4사분면의 각이 돼요. 자, 그러면 왜 1, 4, 2, 4, 3, 4, 4, 4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평면 좌표가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돼? 1, 4분면에서는 양수, 양수, 즉 부호를 갖거든요. 2, 4분면에서는 x가 음수고 y가 양수, 3, 4분면에서는 둘 다 음수인 부표를 가지고 4, 4분면에서는 희한하게 양수, 음수인 걸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좌표축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세팅할 수 있다는 걸 4분면을 통해서 보통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세타가 30도일 때랑 120도일 때랑 여러분이 체감상으로 가지는 건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요걸 통해서 어떤 거를 진행할 때 의미를 부여할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삼각함수,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 걔가 1이 되든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어떻게 돼?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요거를 정의할 때 이렇게 단위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 쓰고 있는데 제가 뭐 천천히 나오고 있나? 요거 사전 그림만 그려놓고 요걸로 시작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쓰고 있으면 제가 천천히 따라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단 1사분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동경을 세타라고 했을 때 OA, B라고 두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반지름이 1이 되기 때문에 OA의 길이가 무조건 1이에요. 이건 굳이 빨간색으로 쓸 필요 없으니까 OA의 길이가 1이야. 자, 그럼 내가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요. 요 OA 길이분의 OB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냐면 OA 길이는 1이라고 했으니까 OB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OB가 뭐야? X좌표. 즉 X좌표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럼 사인 세타를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돼? 5A분의 AB야. 지금 내가 5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AB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점 A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1사분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해되죠? 그럼 내가 30도라고 하면은 여기 X좌표가 어떻게 돼? 좌표가 나타나면 코사인 30도, 사인 30도가 돼서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라는 좌표를 구하면은 걔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우리가 30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굳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2사분면부터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의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 이 각도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X좌표는 코사인 세타고 Y좌표는 사인 세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동경을 2사분면으로 확대를 했을 때요. 이제 이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120도인 직각삼각형은 없잖아요 라고 되는데 여러분이 직각삼각형을 이쪽에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X축에다 내려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각도를 세타2라고 했을 때 요 녀석도 내가 OA 다시 그리고 B 다시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2라는 녀석은요. OA분의 똑같아요. OA-분의 OB 다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얘가 또 코사인 세타2, 사인 세타2가 된다라는 거죠. 3, 4분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요. 그때도 똑같아진다. 여러분 각은 여기지만 여기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우리가 X좌표, Y좌표 그대로 코사인, 사인이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Y좌표가 사인 세타고 X좌표가 코사인 세타다라고 머리에 목을 박아주셔도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코사인은 X좌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 사인은 Y좌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면 여러분 매우 적절하고 훌륭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사인, 코사인 얘기만 했는데 그거 얘기 안 했어요. 탄젠트 세타.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탄젠트 세타를 빼먹었는데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보면 OB분의 AB고요. OA고요. 그러면은 그냥 얘네 변하니까 계속 변하네요. 계속 변하는데 자 보면은요. OB가 코사인 세타고요. AB가 사인 세타니까 얘는 특징적으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게 탄젠트 A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과 사인이 변함에 따라서 같이 변한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자, 그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던 이상한 거. 자, 얘가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사인 세타니까 이거 얘기했죠. 양수 얘기했죠. 코사인 양수, 사인 양수. 그러면 코사인 양수니까 탄젠트 양수 해가지고 여기서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전부 다 양수가 된다. 자, 여기서는요.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뭐야? 음수. 사인 세타가 뭐야? 양수. 음수, 양수, 음수.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세타만 양수가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는 음수가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음수. 그러면은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양수가 된다 해가지고 여기는 탄젠트 함수만 양수가 되고 코사인, 사인은 음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양수 여기서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되고 나머지가 음수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거 싫다 그랬어요? 이런 걸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여기는 전부 다 양수다 해가지고 올 여기는 사인만 양수다 그래서 사인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다 그래서 탄 아니면은 외우기 쉽게 안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만 아니라 그래서 코 그래서 뭐 얼싸안코 뭐 이런 거 얼싸안타코 뭐 이런 걸 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 좌표축을 생각해보면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우리는 스마트하게 그거 1사분면이잖아 양수니까 전부 다 양수 되겠네 3사분면이잖아 음수니까 탄젠트만 양수가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좀 더 스마트해 보이겠죠? 아니 뭐 얼싸안고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심지어 제가 내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정석 보시면은 올싸타코 있잖아요. 얼싸안고 있잖아요. 제 내피셜 아닙니다 이거. 정석이 써있어요 애초에. 올사탄 심지어 사탄코야? 유치하기는 하나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해 두길 바란다. 반말까지 하고 있는 상태가 안 좋은 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알면은 이제 삼각함수에 저 솔직히 시작을 아는 걸 거의 다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삼각함수 잘 어렵다는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될 텐데 거기서부터 아마 헤맬 거예요. 그 그래프 들어가고 사인 그래프 들어가고 또 코사인 그래프 들어가고 탄젠트 그래프 들어가면 그래프 문제도 갑자기 대칭성 이용하고 이런 데서 하는데 사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주기성 갖는 거 한 바퀴 도니까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촬영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여러분이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 못 들었다 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냥 당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하고 7-4번 정도 풀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3번 보시면은 1번 원점과 전피는 -4,-3이 지나는 동경. 자, 웬만한 말 없어도 우리가 시초선은 여기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4,-3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원점이랑 내가 -4,-3이라는 점이 있다면 이쪽을 의미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나타낸 동경이 바로 요 녀석이 되겠다. 자, 그러면 각이 요각을 의미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그릴 거다. 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그 도형이랑 다르게 얘는 좌표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를 이렇게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돼? 여기의 길이가 아니라 얘가 나타내는 위치가 -4고 얘가 나타내는 위치가 -3이야. 근데 얘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3:4: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오늘 요 직각삼각형이 이 직각이 가르치고 있는 뭔가 좌표에 대해서 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구할 때 5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얘가 가르치는 동경에 벡터 크기가 3대 4대 5니까 얘가 사인 세타는 5분의 3인데 얘가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빨리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이 설명을 다 건너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벡터의 값을 가지고 스칼라의 값을 따진 다음에 여러분이 부호를 붙여주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우리가 문제 풀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굳이 전환할 필요 없이 빠르게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제가 원형을 몰라서 이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이쪽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요. 요 길이분의 요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에서 4분의 3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굳이 가공을 고치지 않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갑자기 제가 중간에 이상하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약간 옛날에 있었던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순간 이제 원장님이 욕을 하시고 정확하게 제대로 안 가르치면 애들이 이상한 길을 모를 수 있으니까 처음 가르칠 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티 같은 건 나중에 가르쳐줘라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그런 선생님 그런 원장이 계셨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 하다가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 움찔하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사인 4분의 9파이 값을 구하라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떻게 돼? 한 바퀴 돌면은 똑같은 값이 온다 그랬으니까 이런 녀석이 있을 때는 한 바퀴를 분리해내면 돼요. 사인 2파이 더하기 4분의 1파이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원하는 건 얘 값이지 얘가 어떤 짓을 하냐고 문제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사인 4분의 파이랑 사실 같은 녀석이 되는 거예요. 사인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그 말이면 45도. 그래서 리분의 루트이다라고 여러분 싹 구해주시면 되고요. 코사인 3분의 14파이. 자, 얘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두 바퀴 날리라고 했죠. 그럼 두 바퀴 날리면은 네 바퀴까지 날려도 되겠네. 두 바퀴 날릴 수가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코사인 4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죠. 3분의 4가 10이니까. 그러면 한 바퀴를 도나 두 바퀴를 도나 어차피 똑같은 녀석이니까 얘가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돼.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뭔가요? 라고 싶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사인 3분의 2파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4분면의 각을 볼 때 얘가 3분의 파이고요. 3분의 2파이라는 건 이쪽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내가 파이 각도에서 3분의 파이만큼을 빼면은 걔가 어떻게 돼?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파이면은 이 두 도형은 어떻게 돼? y축 대칭을 이루죠. 그러면은 값 자체가 어떻게 돼? 똑같이 되는데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이 각도를 이해하면 내가 어차피 3분의 2파이라는 거랑 여기서 3분의 파이 뺀 거랑 같으니까 얘가 이렇게 대칭 일어나는 각이니까 우리가 좌표 보고 여기서 반사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뜻이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아닌가? 제 정신하면 3분의 8 6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하나 더 나오죠.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여러분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마이너스면 그냥 여기서 반대로 간 거야. 그럼 반대로 한 바퀴 돌아도 똑같은 거고 두 바퀴 돌아도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얘는 소수분 정수분 아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인데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어떻게 돼? 내려간 것 뿐이야. 이렇게 그 이쪽으로 어떻게 돼? 4분의 파이라는 건 내가 여기서 코사인 사인이었던 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야.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탄젠트 40분의 파이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잠깐만요. 혹시 뭐 저한테 카톡 보냈나요? 아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 가계에 대한 얘기랑 뭐 요것저것 해가지고 얘기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 정도는 제가 기운 넘치게 했으니까 우리가 살짝 한 10분 정도만 정비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는 도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물어봐 주시고 야 수학 괜찮나요? 뭐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카톡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도 힘들어가지고 영상 필요하고 영상 계속 찍고 있으니까 영상 요청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쉬어도 돼요.